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여정 씨가 이제 경고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실제 뭐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겠느냐라는 그런 반신반의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폭파의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간내로 이제 대북주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 행동에 옮겼고, 이제 북한이 비무장 지역에 이제 군대까지 재투입하는 부분들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저희 청와대의 이제 논평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 가량이 좀 투입이 된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보시면 총 한 170억 정도가 좀 투입이 됐다. 그리고 이 비용을 전부 다 남측이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이제 남한의 이제 세금으로 만든 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임의대로 이제 파괴했다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파국을 맞이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워낙에 이제 좀 급진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이제 대북 강경 모드로 어느 정도 정부가 논평이 나왔습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이제 뭐 이번 정부가 정권의 분위기가 북한 관련해서는 뭐 하염없이 이제 뭐 온화한 이제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해 왔는데 이제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뭐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는 것이다. 뭐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논평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일부 같은 경우가 비상식적 행위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북한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뭐 굉장히 놀랐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럼 북한이 이제 왜 이러한 행위를 벌였느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시면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 정도가 지금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최대 피해국으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뭐 마이너스 6%로 좀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마이너스 6%가 이제 뭐 올해만 마이너스 6%가 아니라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올해도 마이너스 6%를 맞이하면은 뭐 사실상 이제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뭐 1994년 고난의 행군 이래 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97년도에 기록한 마이너스 6.5% 이후 23년 만에 이제 최악의 수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영향에 미친 충격파가 워낙에 컸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데 중국도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에 좀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북한 경제는 뭐 94년도의 데자뷰인가.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지금 있고, 이제 올해 3월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가 감소했다. 이제 그래서 사실상 뭐 이제 3월, 4월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수출입 자체가 뭐 거의 없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3년 뒤에 이제 북한의 외화가 바닥이 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워낙에 이제 북한이 이제 뭐 3년 정도 뒤에 이제 외화가 바닥 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점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워낙에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동의 없이 대북 지원을 각오하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논평에서도 뭐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지원 없이도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평을 냈는데 논평을 내자마자 사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사무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머쓱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은 23년도에 보유 외화가 이제 바닥나는 상황에 이제 올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그런 해결책이 없는 이상은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이제 경색 관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한반도 긴장 속 트럼프가 먼 나라 분쟁 해결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군의 이제 그 독일 주재 미군의 이제 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독일에 이제 있는 미군들 중에서 한 9천여 명 가량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독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상 방임이죠. 뭐 이제 한국과 뭐 북한 간의 그런 이슈는 뭐 지금 당장에 이제 미국에서의 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북한이 이런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뭐 개성공단, 금강산, DMZ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도발들을 해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남북 합의 무력화에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북남 합의에 따라서 이제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대해서 군대가 다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 이제 과거 남침을 위한 요충지 여기에 또 이제 군사를 뭐 주둔시키는 방법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단 살포가 이제 뭐 김여정 씨가 이제 남한에 경고를 보낸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전단 살포는 하나의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북한들의 내부적 사정이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까지 낳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식량난도 워낙에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외화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바닥이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가 클 겁니다. 지금 실제로 뭐 평양 등을 제외하고 이제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뭐 이제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입품들이 이제 보급이 되지 않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이 워낙에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외부로 좀 돌리려고 하겠죠. 이제 이렇게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도발 무리수를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성공단 철거, 이제 연락사무소 폐쇄는 이미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돼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그런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이제 군대를 좀 주둔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남한 쪽으로 이제 삐라를 전단을 살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군사 도발이죠. 이제 군사 도발을 이제 시행할 경우에 이제 뭐 해안포 사격, 재무장, 그리고 이제 뭐 파괴했었던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나 이런 부분들 복구, 그리고 뭐 침범, 뭐 ICBM 발사 실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군사 도발에서 뭐 이제 해안포 사격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 이제 남한의 영토 내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도발들을 실제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돼요.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이로 비무장했던 지역에 이제 군사를 진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개성공단주, 금강산 관련주, 뭐 이제 기타 여러 대북주들이 지금 시간 외로 굉장히 좀 큰 하락을 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좀 장체적으로 장이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는데 대북주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김여정의 논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공언을 한 정도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뭐 대하티아이도 뭐 15%, 뭐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17%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대장주도 뭐 이제 201선을 121선을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의 단일가를 살펴보시면
뭐 에코마이스터 이런 부분들 하한가까지 나왔고요. 대아티아이도 거의 하한가에 준하는 마이너스 9% 정도의 폭락이 나왔어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MZ 관련주, 이제 이화공영 이런 주식들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대북주들 같은 경우가 내일도 사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내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시초가부터 이제 하락을 할 텐데 문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북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뭐 어떠한 것도 이행을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뭐 임의적으로 저희가 풀어줄 수도 없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미국 그리고 북한 간에 이제 여러한 이견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뭐 쉽게 이제 사실 합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엔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갑작스럽게 저희 남한이 이제 탈퇴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뭐 북한을 뭐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에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외화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바닥이 나고 있고 실제로 뭐 아무리 폐쇄 경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입 수출을 해오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체제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자 지속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발들을 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제 단계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희 남한 내부적으로도 사실 여론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겠죠.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을 뭐 무조건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북주가 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올해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주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시간에 좀 많이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군사 도발이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다시 금방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런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정부의 정책주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약 관련주로서도 저희가 이제 대북 관련주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워낙에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북주 또한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대북주를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대북주에 혹시라도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가 좀 크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 내에는 이제 이렇게 남북 간 관계 자체가 쉽게 이제 해소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포트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